이어서 장순환 국장님이 비전 강의가 있겠는데요. 이 센터장이 되시더니 더 멋져지시고 또 요즘 보면 베터민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멋진 남자 장순환 국장이 이어서 성공의 8단계 5번서부터 8번까지 이어서 장순환 국장님 강의 이어지겠습니다. 장순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론노지머스 장순환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들 강의를 잘하세요? 여러 가지 저도 좀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할 것도 생각해보고 준비도 많이 해봤는데, 드릴 말씀들이 좀 많다면 많고요. 적다면 적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그 외모서부터 태도가 전부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변화 좀 많이 좀 줘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하는 가운데는 이제 스폰서님들의 이제 피드백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이 변화하려고 좀 외모부터 그다음에 앉아있는 자세부터 좀 바르게 하는 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팀장 워크숍 때 했던 감사의 부분들을 사실은 기존하고 좀 많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요. 그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좀 더 나한테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발전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모든 것이 저의 생각에 따라, 나의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바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쨌든 그 성미자 국장님께서 성공의 8단계 1에서 4번 첫 번째 꿈, 목표,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초대, 그 부분으로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꿈,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주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뛰어가려고 하면, 그거에서 다다르려고 하면 우리가 성공의 8단계대로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일단 4단계까지, 초대까지 지난주에 다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사업 설명, 후속, 그 다음에 상담, 국제, 이 4가지인데요.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걸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느냐, 그 부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마다의 상황에 따라서 5분에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10분에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20분에 맞춰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전부 다 준비해야 되고, 대부분들이 그 사업 설명을 하는 부분들은 스폰서님들이 대부분 다 해주시잖아요. 각자 물론 리크루팅을 해서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로 저희 그 특공대방에서 보면 사업 설명 자체도 그 사람이 시자가 어떤 부분을 듣고 싶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그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들, 스폰서가 되는, 내가 설명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이제 처음에 회사 소개 부분부터 마케팅 플랜까지 전부 다 있는데, 그 부분을 풀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다 내가 연습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면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보시면 거기서 내가 어느 그 고객 시자를 만났을 때 사업 설명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설명할지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리가 안 되고 나면 정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실은 횡설수설 하다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번 내지 한 2번 정도 연습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 정리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회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회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처음 결정하는 대표라든지,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국장님들 다 많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또
김정남 부모님께서 주신 그 PPT 자료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간편하게 돼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간편하고 보기는 좋은데, 뭐냐면 내가 숙지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발치할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쉽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숙지를 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시는 분에게 모두 다 잘 그분의 니즈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후속 관리 부분은 사실은 크게 정답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건 정형화된 틀도 없고, 근데 대부분의 저희 파트너님들하고 스폰서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후속 관리라는 자체는 어쨌든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그 상황상마다 다 틀리겠죠. 틀리지만 어쨌든 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정성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어느 정도 잘 읽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마음을 읽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만나서 얘기하고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후속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인 얘기 있죠. 48시간 만나고 그 다음에 48시간 아니면 24시간 내지 48시간 안에 가서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또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나의 첫 만남을 가지고선 나의 이미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데, 그 남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고서 바로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만났던 누구누구였고 그 만나서 얘기한 부분에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과 함께 나의 이미지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면 후속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빠하진 않더라고요. 다들 얘가 왜 이러지가 아니고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고, 또 이 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이 또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또 그들만의 또 영업에서 최고로 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후속 관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후속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후속 관리는 다른 것보다도 끈기 있게 그 사람에게 밀착해서 그 사람의 관심에, 처음에는 다 그런 거죠. 어쨌든 그 사람에 맞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무조건 뭐 잘해준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누굴 만나서 나의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파트너를 한다고 하는 부분 자체들도 무조건 잘해주고 이 사람을 받들어주고 해서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도 적절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선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다들 틀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나의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그분에게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잘 나오고 코드가 잘 맞지 않거나 그분하고 친하지 않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상담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하는 상담뿐만 아니라 스폰서 물론 파트너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죠. 역으로도 할 수 있는, 지금 원래 가장 좋은 거는 파트너가 스폰서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죠. 거꾸로 스폰서들이 파트너에게 상담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해져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애터미 네트워크 사업이 모두를 모으는 사업이잖아요.
모아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같이 만나서 모여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모여서 얼굴을 맞대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친해지기 위한 그 부분이고 서로 간에 교감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러면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담도 내가 생뚱맞게 힘든 상황에 와서 저 스폰서님 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요. 라고 하기보다는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스폰서들도 알아줘야 되고요. 스폰서의 마음도 파트너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스폰서님들과 많이 친해지시나요? 사실은 저는 한번 친해져 보려고 제가 안 하던 거를 좀 해봤었어요. 김정근 부장님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뜬금없이 전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저도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 뻘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실 그 스폰서님들하고 통화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막 정말 장난도 치고 막 이렇게 친해지고 그런 성향이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수월하겠는데 또 사람마다 성향들이 다 틀리잖아요.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계속해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빠하시지 않지만 제가 되게 쑥스러워서 그걸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나름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불편한 속에서 조금 더 안 불편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의 성과가 그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파트너님께서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좀 한번 해보려고. 왜 웃으시죠? 우리? 왜 웃으시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교감되는 부분이 만들어져야만 상담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스폰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라든지 해결을 해 주실 수 없나요라는 부분을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사실은 시너지라는 부분 자체에서 스폰서님들이 물론 해결은 어느 정도 해주실 수는 있죠. 근데 해결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담 자체는 언제 해야 되냐? 정말 잘 될 때 하는 게 더 시너지는 더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 될 때 채찍질이 더 해서 더 같이 가는 부분들이 훨씬 좋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거꾸로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나름대로도 반성해보고 고치려고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상담을 드리고 하는 부분 중에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냐면 나의 파트너를 계속 프로모션하고 뭔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파트너가 정말로 나의 파트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파트너의 마인드를 만들어 놓고 위에 스폰서님께 소개를 드리고 하는 부분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저 혼자 주물러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중간중간 체킹을 받아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금 기존에 제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다고 하면 파트너들과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스폰서님께서 좀 귀찮다? 그거보다는 좀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파트너와 팀장님들과 아니면 판매자님들과 아니면 본부장님을 연결시켜서 저는 좀 뒤로 빠지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호일러나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먹히고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되는 부분 같아요. 이게 한번 전달을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상황이 또 틀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란 부분 자체는 어쨌든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터에 나왔을 때 아니면 통화로서 아니면 톡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담이라고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제 부분인데요. 복제라는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김영남 본부장님도 지금 들어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데요. 복제라는 부분은 어쨌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사실은 복제거든요. 뭐 이런저런 복제나 복사나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복사를 통해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복사가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내가 똑같이 행동해보고 그 행동 속에서 또 나의 창의력이 발휘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복제가 되는 거지 복사 없이는 복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이신 김정남 부부님 따라가기는 정말 힘들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제 부분에서 나도 스폰서를 복제하고 스폰서도 나의 파트너도 나의 복제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익이잖아요. 저희도 예를 들어 밖에 리크루팅을 나가고 사업 설명을 하러 가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복제 부분이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 더 만들므로 인해서 시너지를 내가 100%라면 200%를 만들고 200%를 400%를 800%로 만드는 그런 일이 복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복제라는 부분을 되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복제를 하려고 하면 나의 그 생각, 뭐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겠지만 나의 생각, 내가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복제라는 부분이 지금 이 성공의 8단계 부분 중에서 전체를 다 차지하는 부분이 복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밑에 오는 파트너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똑같은 복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거 아시죠? 내가 스폰서를 속상하게 한 만큼 나의 파트너는 나를 더 속상하게 하는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같이 우리가 일상에 같이 생활을 해서 복제가 되는 건지 아니 근데 그 전에 내가 안 보여줬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저의 파트너는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진 않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너무너무 잘해주고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각자의 성향들이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또 같은 성향도 있고 근데 이게 같은 성향이면 같은 마음에서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은데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다른 성향이면 다른 성향들끼리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분에서 커버링 해주면서 하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나는데 잘 되는 팀은 그런 게 잘 되는데 안 되는 팀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 마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면 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상담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을 맞대는 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살을 맞대면 큰일 나죠. 마음을 맞대고 어쨌든 네, 얼굴을 맞대줘서 좋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계속 부딪히면서 사실은 우리 형제들도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컸잖아요. 근데 더 많이 싸웠던 형제들이 더 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40년, 50년, 뭐 적게는 30년에서 50년, 60년까지도 각자 생활을 했던 분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뭔가 우리가 성공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부분들, 내려야 될 부분들, 그리고 또 따라가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려면 어쨌든 서로 우리 얼굴을 자주 봐야 되고 센터를 오시든 아니면 각자의 그 독립 공간이 됐든 얼굴 자주 보고 뭐 싸워도 얼굴 보고 싸워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지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잠은 같은 방에서 같이 자는 걸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래서 셋이에요.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팔당이까지 다 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습관적인 버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매일매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그냥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저거 해보려는데, 일단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꿈 목표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꿈 목표를 정해주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결의가 되고 결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결단 속에서 그 결단이 있어야만 나의 인맥, 나의 사람들, 명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명단이 만들어지고, 명단을 편하게 쓰시는 분은 되게 편하게 쓰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쓰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껴주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핑계가 있다 보니까 다 없어요. 사람이 주변에. 근데 결단을 하게 되면 그 명단 속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관리를 하다 보면 초대도 되고요. 초대 속에서 또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어쨌든 성공의 8단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음과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은 모두 해야 되고요.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애텀이라는 자체가, 네트워크라는 자체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내가 해야 할 몫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요 성공의 8단계 그 부분 잘 실행해 보시면 좀 더 나은 발전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제 짧지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